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장 정말 힘든 검은 금요일이었죠. 이제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지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자세한 전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죠. 일단 오늘장 마감가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 또 간밤 브로드컴의 급락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지수는 장중에 8,000선이 굉장히 위태롭기도 했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시총도 7,000조 원까지 무너졌고요. 외국인 매도세의 장중 매도 사이드 카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오늘 결국에는 5.5%나 급락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까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동안 별로 오른 것도 없이 오늘 같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3개월 만에 10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간신히 1000선 지켜냈는데요. 다만 차트상으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저항선이 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이제 환율이 1,600원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개입성 발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한때는 환율이 무려 1,550원 턱 밑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주간 거래를 1,539원에 마감하면서 주간 종가 기준으로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17년 만에 고점을 돌파한 만큼 1,600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물량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무려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최장기간 매도 행진을 이어간 거였고요. 기관도 함께 던졌습니다. 오늘 이 두 주체는 삼전과 닉스 중심으로 물량을 많이 덜어냈고요. 개인 마니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했고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했네요. 네, 지금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인데요. 전날 미국 브로드컴이 실적 이슈로 급락하면서 특히 국내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IT 투톱 살펴보시면 오늘 앱장에서 한때는 삼성전자가 8% 넘게, SK하이닉스는 무려 13% 가깝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6시 기준으로 낙폭을 살짝은 다시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 여전히 6% 가까운 낙폭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0%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젠슨항 CEO가 한국에 오자마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반가운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회동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 SK, 현대차 모두 다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유일하게 그래도 빨간불을 켰죠. 지금 구간도 1.46% 상승세는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순위 변동까지도 크게 있었습니다. 물론 다 같이 빠진 장이었지만 유난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의 강한 매도까지 집계가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8% 급락했고요.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올라섰다는 거. 하지만 1, 2위의 시총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순위 변동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일하게 상승했던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까지도 오늘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이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SMR 추진선 개발의 속도를 낸다는 그런 호재까지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앱장에서 한때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또다시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원익 IPS 어제 소부장 강세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장 그래도 4% 상승 마감했고요. 앱장에서 한때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는데 다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금융주가 좋았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죠. 정말 어려웠던 장인 만큼 다음 주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전략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사냥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반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하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반가운 젠슨항 CEO의 방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간밤 브로드컴의 쇼크가 시장을 끌어내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장이 연출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크실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의 조정의 원인이 이제 뭘까요? 예. 브로드컴 말고는 뭐 크게 차이를 제가 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폭등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4.4%까지 내려왔고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시아 증시가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브로드컴이 실적 어닝 쇼크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매출도 뭐 33조 가까이 나왔고요. 내년도 이제 전망치가 뭐 3배 가까이 더 급증할 것도 전망도 나오고.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엔비디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인 거구나. 조정의 이유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조정 받을 때가 된 거라서. 왜? 다우증시는 8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스닥도 급단기 없었어요. 약보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스닥이 예전에 다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을 이제 브로드컴을 이용해서 갖다 붙여서 조정이 나온 거구나. 이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뭐 그렇게 아침에 투매가 없었는데 그러면 증시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스피가 2,000에서 8,000, 9,000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이 한 400에서 예전에 600에서 1,20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주변에 많이 벌었다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개인 투자들 중에서 누가 옆에서 많이 벌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샀다 팔았다 이게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초보자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격 매수했다가 이제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불안해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결정, 이제 6월 달에 FOMC가 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란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사람들은 남고 그리고 이제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초보자분들은 좀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위에다 대고 이제 추격 매수하려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사냥 방송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추격 매도는 이제 박스권 완전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 기회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뭐 브로드컴 때문에 그것도 브로드컴도 더 훨씬 더 상향 조정됐는데도 시장 눈높이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엔비디아 그리고 다른 쪽에 일단 또 구글 쪽에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구글 쪽에 이제 매출이 5대 매출처 중에 하나인데 간밤에 구글은 급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AI가 문제가 있었으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을 안 해요. 오히려 반등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버블론이 이제 더 이제 확대되고 AI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회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론 CEO 회장님이 이제 1회 말 이제 1회 초 초기인 것 같다. 1회 초 초기인 것 같다. 아직도 이제 9회 말까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2, 3년 뒤에도 메모리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젠슨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다. 뭐 글로벌 이제 기업 CEO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 CEO들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뭐 최소 메모리가 100배, 1000배 이상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AI 버블론 이런 것보다도 현재 시세에 순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최대 주제 수급 동향 그리고 기간 수급 동향도 단기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지수는 빠졌어요. 투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크게 투매가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강추 3만 원대 해드리고 21만 원 7배 올라왔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원희가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테스 급락 나왔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초반에 이제 국내 양대 메모리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후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 기대감이 나오고 있구나. 증설 기대감. 그런 관점에서 아직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오늘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제 금리도 안정을 찾았죠. 젠스랑 CEO가 이제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삼겹살 소주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 남이 소주 먹고 뭐 삼겹살 먹는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실적이 폭증할 만한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요즘엔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젠스랑 CEO가 누구랑 소주를 먹든 누구랑 삼겹살을 먹든 관심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만큼 실적이 급증할 것 같으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주 먹으면 가지 않을까? 삼겹살 먹으면 가지 않을까? 이거는 단기 이슈로 일시적인 거고 결국엔 본질적으로 수급과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지 아닌지 차트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산그룹 주 내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먼저 선반영돼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강조해드렸죠. 지금 단기 과열권에서 이제 더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나중에 좀 흐름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10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대신 지금 다음 주 이슈가 또 있잖아요. 이번 주 이슈는 일단 젠스랑 CEO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고 다음 주 이슈는 뭐죠?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틀라스가 얼마만큼 강하게 축구 시연을 성공을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DR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아틀라스 또 수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을 잊지 말자. 실적이 탄탄하고 주가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잘 노려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자세한 투자의 틱. 싹쓸이 업앤다운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삼소 회동이겠죠. 지금 홍대 식사 장소에 그룹 총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젠스랑 CEO도 도착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이슈까지도 속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신나고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줄지. 이 방한 이벤트 관련해서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포인트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젠스랑 CEO가 일단 로봇 얘기를 했거든요. 로보틱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쪽에 좀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제가 올해 그랬죠. 올해 가장 큰 로봇의 화두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로봇.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 로봇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쪽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또 뭘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삼겹살 굉장히 맛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젠스랑 CEO가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맛집보다 더 맛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일단 그만큼 오늘 지수가 급락해서 농담 아닌 진담을 좀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대차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여유가 오지는 않을 텐데 그만큼 이제 주식은 최대 주주 이런 수급 동향 체크를 잘하고 이제 세력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또 가게 돼 있거든요. 현대차 바로 차트를 보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720선 부근이 저 밑에 20만 원대 중반대가 있잖아요. 그때 왜 안 사셨습니까? 정의선 회장님은 6만 원대 사셨죠. 코로나 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공시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트전자 공시 잘 보시라고 하죠. 그러면 20만 원대에서 왜 안 샀을까? 또 다트전자 공시 안 보신 거죠. 거기서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장님께서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왜 20만 원대 안 사요? 지금 이 위치에서 더 갈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누가 알겠어요? 10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만큼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지났어요. 이미 720만 부분.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라는 게 아니죠. 아직도 뭐 그렇게 퍼가 20배, 30배 정도의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이전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이전 저점 부근 56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지금 65만 원대에서 딱 지지받고 움직이는 만큼 65만 원대 라인권,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수혜 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앞으로 1조 원 수주 기대감이 있는 DIC가 있죠. 예. 자동차 부품 1조 원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올해 상반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자율주행 부품도 공급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 부품도 히트루가 필요 없는 로봇 부품을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글로벌 로봇 업체에 납품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대 주주가 그래서 10,000원대, 9,000원대, 8,000원대에서 총 65만 주 가까이를 그래서 장내 매수했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물론 단타치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최대 주주가. 꼭 뭐 중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65만 주 꽤 많은데요. 6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최대주가 증여를 다 해놨고, 그리고 이 라인대선 설사 단타를 친다라고 해도 10,000원대 이하, 9,000원대 이하에서 본전치기 하려고 매수세가 65만 주나 그냥 한 달 동안 들어오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10%에서 한 20%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10,000원 이하는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C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5개월의 평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00개월 이제 완벽 정벨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아틀라스 쇠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과일권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최대 주주가 이 라인대에서 65만 주를 매수한 DIC를 저 고점 15,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겹살 때문에 또 방송 중에 맛집 얘기가 나왔는데 주식 맛집은 우리 정지우 위원과 함께하는 고래사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종목 AS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M넥스. 이 종목 4월 7일 저점에서 소개를 하시고 한 달 만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142% 넘는 상승률 자랑했습니다. 어제 또 한 번 때가 왔다고 관심주로 이 시간에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급락장에서도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도 3% 상승으로 마감, 정말 선방해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DIC, 이 종목은 지난달 21일에 소개를 하시고 바로 다음 날 27% 가까이 급등이 바로 나왔었고요. 어제까지도 고점을 잘 높여왔습니다. 오늘 파란불이기는 한데 장중 흐름이 중요하겠죠. 장중에 12%나 급락했었던 걸 밑꼬리를 또 말고 올라온 걸 보면 이 종목도 그만큼 강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정성호, 성호전자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하시고 화요일에 25% 급등이 나왔고 어제도 21% 급등했고요. 오늘 5%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 외에서 다시 5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AS 단골 종목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올해 최초에 소개하신 이후로는 벌써 8배나 오른 종목이고요. 어제도 장중에 29%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점인데 오늘 두 자릿수 급락해서 불안하신 분들 오히려 기회일지 잠시 후에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급락장에서 HM넥스 정말 잘 선방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지수 투매 나왔거든요. 네.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시간에서도 2% 급등했어요. 바로 HM넥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발굴해 들었죠? 원래 제가 2월 달에 발굴해 들었어요. 이날이죠? 예, 2월 23일 날이에요. 예. 벌써 이제 3개월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어제 얘기한 걸로 이제 AS를 설명드리는데 고점까지는 한 400% 가까이 올라왔고요. 항상 제 변곡점에서 또 설명은 드렸어요. 4월 7일 날 또 설명드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제가 어제 다시 강추해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노린다. 굉장히 센 것 같아요. HM넥스도 좋은 점이 국내 유일한 광온도 센서가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진짜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게 지금 확대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이제 무엇보다 메모리 쪽도 메모리지만 파운드리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를 확정지었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도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표이사 최대주가 수급 이탈이 없죠. 거의 한 20억 가까이 장내매수 했는데 안 팔았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료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업황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차트도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다음 주 만약에 코스닥 다음 주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한가 도전해봐야죠. 오늘 굉장히 흐름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DIC 같은 경우도 단 하나의 제가 자동차 부품주, 로봇 부품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DIC만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왜? 히트루가 없는 로봇 부품을 완료해서 만약 글로벌 로봇 업체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진짜 로봇을 싸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길이
이 회사 때문에 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과 함께 대량 증여가 이뤄진 이 DIC 같은 경우도 강홀딩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아틀라스 대장주 관점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호전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4% 급등을 했거든요. 2% 급등했나요? 성호전자, HNX가 둘 다 2%, 4% 가까이 또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대행오제 나왔다. 간단히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실리콘 포토닉스를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개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단독 공급사예요.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특히 콘잉사, 유리기판 쪽이죠. 이쪽에도 공급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 앞으로 영업이익 1조 원에 도전하겠다고 했죠. 독보적인 것 같아요. 세아그룹도 인수하고 앞으로 냉각기 기업도 지금 인수해서 회사 외형 규모가 굉장히 커질지 모르죠. 거기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성과 성호전자가 유일하게 지금 태양광, 전력과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핵심주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주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호전자까지 봐주셨는데 정주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깜빡했네요. 정주성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힌트를 주신 것 같네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차트 흐름 봐주신 종목들 전략 잘 챙겨보시고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진짜 저는 이제 코스닥 찐바닥권인 것 같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뺄까 좀 의아했어요. 오늘부터 올선 회복되고 그냥 돌리지 않을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뺐다? 브로드컴 때문에? 브로드컴이 뭐라고? 엔비디아급도 아닌데, TSMC급도 아니고요. 너무 좀 이상해요. 대폭등이 나오려고 그러나? 예전에 코로나 14% 가까이 뺀 다음에 대폭등 나왔었죠. 저는 자꾸 그게 떠올라요. 데자부처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할 때는 한번 좀 신뢰성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미 장은 끝났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호전자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장이 바닥권에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봐야 될까? 이 성호전자는 한마디로 전 세계 거의 독점적인 1위 기업, 슈퍼을이 될 만한 기업. 이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앞으로 이 병렬 처리 장비를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가격을 2배 가까이 뛰어버렸죠. 1000대 가까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 쪽이죠. 앞으로 삼성전자에도 긴밀히 협력을 할 것 같아요. 파트너로 전 세계 단독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될지 모르거든요. 또 그래서 엔비디아 단독 공급사예요. 브로드컴, 코닝 다 뚫었고 그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에 지금 요청을 막 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왜 지금도 계속 봐야 되냐면 3, 4만 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수십억 들어왔어요. 3, 4만 원대에서도 싸게 보고 있구나. 그럼 아직 4만 원대에서 초반대에서 크게 많이 올라오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옆으로라고 했나요, 제가? 앞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 전 세계 최초 유일,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 제가 4,500원대에서 말고를 해서 1,220%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뒤 양옆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정성호, 성호전자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또 옆으로 볼 종목이에요. 무엇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2024년도 12월 달에도 코스닥이 바닥권 들어올 때 말도 안 되게 이 계엄 이슈 때문에 떨어졌네. 이거 엄청난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럼 뭘 봐야 될까? 저는 작년도 1월 달에 주성을 봤어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성호전자를 먼저 봤어요. 둘 다 초대형호재 나온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과일권 꼭대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은 충분히 달성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1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계속 도배를 하죠, 언론. 이거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이미 올해 수백억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겜이 투자가 1,000억 투자 들어왔었죠. 2022년도, 3년도 때였나요? 아, 부럽습니다. 지금 거의 한 1조 원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9천억. 2만 원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만 원까지 1조 원. 아, 그분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존경합니다.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달에 예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7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렇게 지금 아직은 꼭대기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성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전 세계 모든 태양광 기업, 전 세계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에 전 세계 최초 기술을 갖고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기 때문에 실리콘 반도체가 필요 없는 시대, EUV 장비가 필요 없는 시대를 지금 이뤄내진 못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상용화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이뤄내려고 하는 기업,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는 뚜껑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표사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사 쪽도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전 저점 17만 5천 원대가 지금 강력한 지지권이라 그랬죠. 그 라인 때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주 코스닥 대폭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니면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6월달 이 기업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기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막 폭등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뜰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상가 랠리가 나와도 지정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대장주 주도주 관점에서 반도체 핵심주로, 태양광 핵심주로, 디스플레이 핵심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닥 반등의 주인공이 될 주성 엔지니어링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금 현재 홍대에서 SK, LG, 네이버의 총수들이 젠슨항 CEO와 삼소 회동을 하고 있죠. 이 때문인지 우리 시장 야간 선물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시면 확실히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프닝 때만 해도 삼성전자 33만 500원대 움직였는데 현재 구간은 지금 살짝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7만 원이었고 조금 전에 208만 원까지 회복을 해냈고요. 지금 변동성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는 20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 켰던 삼성전기도 지금 다시 힘을 내면서 2% 넘게 다시 상승세 회복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폭이 지금 크고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 나스닥 브로드컴이 간밤에 12% 급락에 이어서 현재 구간 프리마켓에서도 1.42% 하락세를 이어간다는 것도 중요하게 관련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크게 밀려서 너무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힘이 나는 것 걱정 안 같네요. 해도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정시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데 일정기가 당연히 조정을 받고 가겠죠. 근데 그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가냐 안 가냐 그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아직은 하락장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오픈 AI 상장도 남아있고 스펙섹스가 다음 주에 상장돼 있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는데 여기서 본격 하락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00포인트까지 상승을 열어둔 만큼 일단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반도체 바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좀 약세가 나왔는데 6월 말경에 6월 24일인가요? 그때 마이크로 실적을 발표할 텐데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최근에 마이크로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도 컨센서스를 2배 정도 늘릴 정도로 지금 이제 아직 뭐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되 그 조정을 자 오늘 조정 받았어요? 매수했어요? 내일 올라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내일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를 기회로 보는 거지 하락장의 전환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코스피가 약세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대한 대량 매고 나오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이 요새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은 상태라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가 나올 텐데 고용이 이제 좀 높다거나 좀 과열되면 또 약간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워시가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지명을 받고 연준 의장이 됐는데 아마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라고 했던 파월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플레를 계산하는 법을 좀 일단 뭐 일부 수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려고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큰 그림은 트럼프 임기 안에 걱정하지 않고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큰 장은 계속 트럼프 임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선물로서 동시만길입니다. 외국인들 포지션이 하락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대비를 하시면서 6월 단기 조정 후 코스피 다시 10,000포인트까지의 돌파 가능성을 초점 맞추면서 그 단기적인 6월의 조정을 저가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선 조정을 받았고 거기다 낙폭과대해서 주봉상, 일봉상 밴드 하단선에 왔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대한 초점 맞춰서 저가에서 찬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이럴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만 잘 선별하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도 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특징주 안에서 전략 챙겨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젠스낙 CEO의 깜짝 선물이 로봇 관련한 소식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로보스타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기.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주가가 50만 원이나 빠졌던 이 종목인데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간신히 상승 마감했죠. 170만 원을 회복해냈고요. 이어서 라이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짚어봤는데 어제 개별 수주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20%나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잘 이어간 종목입니다. 이어서 원익 IPS.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반도체 소부장 랠리가 시작이 되나 기대를 키웠던 종목인데요. 오늘 4%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한캠까지 볼게요. 오늘 MLCC 테마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입니다. 상한가 갔는데 신공장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재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네, 이 5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한캠 좀 보도하겠습니다. 제 주식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부터 올라가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부터 떨어지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캠에 대한 상한가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AI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 5조 원 투자한다는 전망이 나면서 그 MLCC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AI 서버발 수요 폭발하는 것이 MLCC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선도기업으로서 무라타라든가 일본의 삼성전기에 대한 가동률 90% 이상 확대할 경우에 가격 인상 사이클에 같이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 긍정적인데 옥천의 신공장 가동과 함께 MLCC 소재 바로 증산 시동을 걸면서 옥천 공장 신규 설이 된 증설 100억 투자와 함께 증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은 앞으로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년 상반기 중에서 가동 시작과 함께 생산 능력의 20% 이상의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슈 속에서 바로 AI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가는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큰 그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MLCC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3개년 평균
18%대에서 17%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정도로 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쉬운 점은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적 방향은 좋아요. 좋은데 매출이익이 300억 정도. 좀 작은 규모예요. 회사가 작고요. 이익이 분기 5억. 5억이면은 뭐 굉장히 뭐 일반적인 가게도 뭐 1분기에 5억을 뭐 이익을 내는 기업들 있을 텐데 일반적인 가게도 기계 작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앞으로 전망을 봐거나 어떤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등락이 심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상승보다 순간적인 급등에 또 금방 내려갈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단기적 수익 챙겨가면서 5위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만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략 잘 챙겨보시고요. 이제 오늘도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행주. 급락장 속에 지수를 잘 방어해준 그런 섹터였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은행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한지주는 7%나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은행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호재가 나온 것이 홍콩의 ELS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이 불확실성 어떻게 될 것이냐, 과징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과징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호재가 됐고 또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던 물량들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그 수급이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다양하게 순환이 이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은행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원래 은행주는 이제 저PBR의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속에서 그동안에 강세가 쭉 나왔고 주주환원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면서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해서 그 당시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증시를 강세장으로 이끌었던 또 주 산업이 되겠죠. 은행업. 배당 확대도 하고 있고 자사주 확대 및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다 펼쳤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총 주주 환원율 목표 50%를 목표로 탄탄한 실적과 함께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주가 위치 자체가 이제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느냐. 여전히 저포라는 거죠. 여전히 저PBR.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세적 상승 흐름, 22선에 대한 흐름 및 월봉에서요 5개월 이평선 흐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지속적인 상승의 기조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 한 달 누적, 개인의 매도, 일단 양호한 수급도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종목 AS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 10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소개를 하셨죠. 바로 급등하면서 17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단기간에 70%나 시세를 잘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왔는데 앱장에서 현재 구간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보입니다. 오늘 11% 급락했지만 현재 8% 마이너스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 7%까지 낙폭 줄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대한항공. 환율 때문일까요? 지금 주가가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긍정 신호로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KBI 메탈. 4연상의 신화죠. 기록적인 상승률 단기간에 380%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다시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 또 4,000원대를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젠슨학 CEO의 방한 소식이 나오기 바로 전날 소개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하셨고 전거래일까지 지금 3일 만에 44%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고요. 지금 오늘 관련주 차익 매물이 다 많이 나온 상황이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젠슨학 CEO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큰지 그쵸. 실시간으로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기준점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핵심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블록딜 했던 인수 가격, 외국인들 그 가격보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량으로 인수했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산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 외국인들 잔뜩 샀으니까요. 그 매수했던 것보다 싸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보다 싸니까 매수 포인트 잡아들여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데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일단 저는 6월 5일 젠슨항의 방한과 함께 이게 회동을 함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그 전에 한 번은 가겠구나 갔어요. 근데 항상 상한가를 치고 나면 다음날 단기 매도를 대응하는 것이 항상 안전해요. 그리고 재차 5일선 매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단기적 대응했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중기적 흐름 5주선 매매 계속 이어간 전략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좀 선 반영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이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 최근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의 지수의 하락에 비하자면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드론 관련된 기업에 정부가 지분을 투자를 검토한다. 근데 트럼프 아들도 장남도 드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쪽에 대한 투자가 정말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대표적인 항공기업인데요. 드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드론 기술을 갖고 있고 드론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미 관련된 수주도 따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매수 포인트 잘 들여서 주가는 쭉 올라는 갔는데 다시 한번 바닥고 났을 때 십자가 모습이 나온 만큼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드론 관련주 외에도 앞으로 국내 1등의 항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크게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면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기본적으로 20개월 이평을 잡고 장기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제 KBR 메탈일 텐데요. KBR 메탈도 주가 움직임이 요새 탄력은 좀 약화되지만 주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월봉상 제가 1년 이상 주가 쭉 빠지면서 우리가 본 신고가 터졌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예측은 여기서 약세 보고 났을 때 한 번쯤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주가가 워낙 과열됐으니까. 그래서 하락 시도 나왔고 매도 후에는 22선 대응이다. 그래서 22선 붕괴된 다음부터는 갖고 있지 않고 역시나 돌파 후에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네이버가 될 텐데 네이버의 주가 위치 역시 월봉의 차트 통해 봐도 보겠습니다. 바로 15년 만에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3번의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위로 상승 흐름을 가능성을 엿보면서 계속적으로 20개월 이평선 매매 흐름은 양호하다. 다만 V자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챙겨가면서 하나, 둘, 셋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안전한 매매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전략 챙겨주셨는데 지금 위원님의 관심주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또 나왔네요. 실시간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4%까지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삼소 회동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죠. 젠슨항의 장녀도 참석을 했고요. 첫 잔이 소맥이었고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간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 낙폭을 크게 축소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거래 종목은 3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액침냉가. 포인트가 뭘까요, 의원님? 이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섞여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 분야 2차 전지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 기계를 움직이려면 반도체. 근데 거기서 이 에너지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죠. 액침냉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한 관련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AI 산업에 맞물리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3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일단 저는 지금 반도체 잠깐 빠지고 있지만
결국은 10,000포인트 가면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이 조정을 틈타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불소 화학 원소를 기반한 화학물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 진입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없다면 과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 또 2차전지 소재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주원료 국내 또 유일한 생산하는 기업이라 배터리 쪽과 반도체 쪽에서 세정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가스 생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 문제도 있고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진입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배터리 3사 또한 공급망의 국산화 전략으로 항상 1순위로 보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이고요. 에어컨, 냉장고, 충전용 가스 시장 점유율 1위로 액침 냉각, 바로 AI 시장은 열 방출이 뜨겁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후성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규 시도 가동 제2공장에 대한 증설과 풀가동 1분기부터 가동률이 90%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급증하는 상태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에는 원년의 퀀텀 튜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갔고 조정할 때 거래가 감소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고 계속 5개월 매매로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 후성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네. 한택도 보도하겠습니다. 한택이 후성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에너지 관련주는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바로 이제 스펙스X가 우주가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석유와 가스 플랜트 필수적인 대형 열 교환기 이런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티타늄, 지르코늄, 다루기 어려운 비철류 특수재질 공정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제작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핵심이 이거죠.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필요한 LNG, 액화수소, 초저온 가스 저장 탱크 생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LNG 관련주 개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LNG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LNG에 대한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LNG 관련주도 관심이 높은데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대전환 바로 미국 중심의 LNG 인프라 확대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직접 수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피식 없는 가격 교환 자체가 38,150원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했습니다. 전 그거를 보고 38,150원 됐다. 찾았다. 해서 이제 지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당장 매수하냐? 아니죠. 5개월 선이 회복이 돼야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선 회복 후에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선취매는 가능하죠. 지금 한다면 선취매성에 전저점 손저가 잡고 대응 기준가 잡고 선취매성 대응하든지 확인 매수는 5개월 선 회복한 후에 5개월 선 매매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택이었습니다. 자세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편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젠슨항의 건배사가 고코리아, SK, LG, 네이버였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오늘 회동 개상까지 한다던데 관련주들 반등을 정말 강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들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LG엔솔도 지금 마이너스 2%대, 삼성물산이 좀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있죠, 위원님. 네, 공개 방송 바로 오시게 되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명부투자법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참고하시고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이라고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